아니요, 다음 하는데. 예. 다음 주까지는, 예, 아직 안 끝나가지고. 그리고 아마 5월 26일하고 그 다음 주 한 이틀 동안 토요일 날 수업하시면서 한 특강 자료를 또 한 번 더 하실 겁니다. 그게 아니라 5월 20 마지막 주하고 6월 첫 번째 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 그냥 한 40페이지 가지고 또 한 번 공부 보실 겁니다. 예. 그래야지 모의고사 오시면 점수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모의고사 다른 때 보신다더라고요. 아니, 모의고사 보십니다, 그거는. 23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 사셨죠? 보셔야 됩니다. 모의고사는 한 4번 이상 보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보실 게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 계획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법 부당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 워낙 기본적인 형태로 자주 시험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시는 게 늘상 필요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앞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없는 토지 이용 계획이었습니다. 반면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력 있는 제도인데 같이 수립 승인이라는 말 쓰게 된다면 둘을 구분하기가 애매하다 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수립이란 말 대신 입안, 승인 대신 결정, 그리고 일반 국민의 구속력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알려줄 필요 있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입안과 관련되어서는 조사 측량이라고 하는 기초조사 절차 거친 이후 주민 의견 청취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을 공청회가 아닌 공고 열람, 공람 절차 방식으로 주민 의견 청취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제2외곽순환도로 만들면서 인터체인지 위치를 주민에게 공람했었는데 반대 의견이 워낙 많다 보니 애초 계획과 다른 곳에 인터체인지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불리한 도시군관리 계획이 입안되고 결정되게 되면 자신의 의견을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민 공람 절차에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도시군관리 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저 도시군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도시군을 대상으로 한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 계획이었습니다. 원칙적인 입안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도시군관리 계획의 원칙적인 입안권자가 되게 됩니다. 다만 KTX를 만들기 위한 도시군관리 계획 입안이라고 하면 광역도시계획에서 KTX와 관련된 기본적인 노선 설정하고 그 필요성이 높아졌을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실제 KTX를 만들고자 시도할 수 있을 겁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라면 도지사가,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인 입안권자는 특광시군이고 예외적인 입안권자가 국토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계급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로서 앞으로 입안권자를 말 쓰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란 말로 대신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결정 신청하게 되는데 결정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코자,
협의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사항을 자기보다 낮은 행정처에 결정하는 것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위반한 사항은 본인이 직접.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우리는 시도지사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위반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우리 남양처럼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가 있다면 그곳을 대도시라 표현하게 됩니다. 대도시장은 직접 결정할 수 있고,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가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이고, 6가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 중에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 다산 신도시가 다산 지구이거든요. 평내 호평, 평내지구, 호평지구, 이곳이라고 하면 남양주시 일부를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개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시군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저 지구 단위 계획을 시장 군수가 위반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누구도?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장관과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이고,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만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들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 장관이 결정하는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때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 도로 만들어진다, 학교 만들어진다는 것을 결정하게 되면 알릴 필요 있죠. 대신 이때 고시하는 것은 말로서 고시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돼야만 어디에 무엇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지형 도면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 사항을 표기한 것을 지형 도면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지도 많이 보지 않으십니까? 지도라고 하면 하천이나 또는 산에 대한 지형지물 표시 없이 그냥 획일적으로 표시해 놓은 것을 지도라 표현하고, 등고선이 표기되어 있는 지도 보신 적 있다고 하면 걔를 지형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지형도는 등고선이 표기되어 있는데, 지형 도면이 될 수 있는 것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지형 도면이라 하고, 이곳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사항을 표기해 놓은 것이 지형 도면이 되게 됩니다. 이를 작성한 자는 위반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가 지형 도면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형 도면 고시하는 자는 결정권자가 지형 도면을 고시하게 되는데, 저 지형 도면이 고시되게 되면 어디에 학교 만들어지는지, 어디에 도로 만들어지는지 이게 구체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효력 발생은 언제부터?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다만 이번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설이라 분류된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후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이라 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이 도시군 계획설인 도로, 학교 설치에 있어서는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 관련된 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 하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효력 발생과 직접 관계된 지형 도면 고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 즉시 지형 도면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입안, 결정 모두 행정청이 담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장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을 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는데, 국토계획법에서는 구청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특별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만 등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있어서는 행정청만 담당하게 되는데, 내가 남양주시에 10년, 20년 살더라도 도로 만들거나 학교 만드는데 내가 직접 관여할 수 없죠. 대신 그 학교나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남양주에 20년 살면서 꼭 학교가 필요하다. 늘상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도로를 왕복 2차선에서 왕복 4차선으로 넓혀달라. 그러한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요구하는 것을 입안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가 요구한다는 표현을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부탁하게 된다면 그때는 요청이라 표현하고, 비행정청이 행정청에 뭔가 해달라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제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공법 전반에 걸쳐 제안이라 말 쓰게 된다면 항상 비행정청이 행정청에게 뭔가 해달라 부탁하는 것을 입안 제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입안 제안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주변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거나 또는 테크노밸리 같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면 도로시설이 충분해야 되는데, 왕복 2차선 도로에 인접한 곳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개발 인허가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충분히 넓혀달라고 입안 제한할 수 있고, 이 아파트 단지 만들게 되면 학교나 공원시설이라는 것을 만들 필요 있거든요. 그것 만들어달라 부탁하는 것이 있다면 법에서는 입안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안 제한은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으로서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 중에 기지 산대 4가지에 대해서 입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그리고 세 번째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여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장 개발과 관련된 사항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게 된다면 그만큼 도시성장 발전에 기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고, 정당한 입안 제한이라고 하면 그 반영 여부를 통보할 필요 있죠. 그래서 제한하게 되면 45일 이내 입안 여부를 통보하게 되는데, 1회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러한 입안 제한이 정당한 입안 제한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과 관련되어서는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 필요하고, 지산대 이 3가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이 필요한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은 때 입안 제한할 수 있으며, 저 입안 제한에 따라 입안 결정 절차가 진행되게 되면 기초조사 등의 많은 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보통 4억 정도가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 필요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한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기본 입안 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입안 제한에 관한 사안들을 기본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에 나올 것이 있다고 하면 늘상 시험에 출제하는 것으로서 절차 중에 생략하는 것들이 몇 있거든요. 특히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서는 지지란 말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구 단위계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생략한다. 그리고 기초조사와 관련되어 생략할 수 있는 공통 사유 6가지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올해는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그 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효력 발생에 관한 문제를 함께 보셨습니다. 효력 발생일은 지정되면 고시한 날. 만약 다음 날에 말 쓰게 되면 틀립니다. 이때만큼은 초일 불산입해서 지정되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계없이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경우라면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계없이 계속 공사할 수 있다라는 것, 기도권 보호라는 것 기억나시겠습니까?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 수산 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에 있어서는 시옷 두 번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3월 이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다는 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거기까지 보시는 게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되어 보실 내용입니다. 보통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되게 되는데 올해는 절차 생략에 관한 사항과 입안 제한, 효과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했습니다. 이제 같이 확인해 보십니다. 23페이지 찾으셨죠?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참 좋은 이야기 있는데 일단 접어놓으시고 3번 보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는데 나에게 부당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었다면 나는 그냥 승복한다? 이의제기한다.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법 부당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아무리 위법 부당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할지라도 일단은 유효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앞서 이런 말 드리지 않았습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의 지침입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결정돼야 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과 전혀 관계없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입안 결정되었다고 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거든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위법 부당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은 유효한 것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게 판례에 관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보게 되면 입안 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입안권자 찾으셨죠? 원칙적 입안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입안하도록 되어 있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관련되어 입안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도지사도 예외적으로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 입안권자는 특광시군이고 예외적 입안권자는 국토라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특별히 국가계획과 맞물리는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입안할 수 있죠. 광역도시계획과 관계된 사항이라면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각종 기준 이야기 나오는데 1번 이미 이해하신 겁니다. 잠깐 보시니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맞는 이야기죠.
만약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 부적합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단은 유효하다. 그래서 부적합해도 유효하다 의미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각종 기준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한다? 장관이 결정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3번 위반 제한 찾으셨죠? 현재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자는 위반권자란 말로 대신하게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의사, 시장, 군수였습니다. 결정권자는 누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의사, 대도시장, 지구 단위 계획에 있어서만 시장, 군수까지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군관리 계획의 위반 결정은 항상 행정청이 하게 되는데 일반 주민들은 도시군관리 계획이라는 구속력 있는 토지 이용 계획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참여 방법으로 채택해 놓은 것을 위반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여기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것,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추천없습니다. 그리고 2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구 단위 계획 추천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진흥지구는 주산관입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개발진흥지구는 주산관입니다. 이러한 주산관 중에 둘 이상을 동시에 개발하게 되면 복합개발진흥지구라 하고 주산관을 배제한 다른 기능을 육성하게 된다면 그때는 특정 개발진흥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 쪽에는 경산이라고 하는 곳에 대학이 10개 정도가 모여 있다고 합니다. 교육 기능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게 되면 주산관과 관계없죠. 교육. 우리 남양주시에도 보면 학생들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양주시장 되시는 분이 중고등학교부터 기숙 학교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한번 찍어줄 마음 생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면 예, 그래서 가끔 학교 중고등학교를 기숙사 하나 만들어 놓고 학생 모두 의무 수용시키게 된다면 아마 과외 비용은 좀 안 들 것 같은데 자제분 얼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 별로 없으십니다. 예, 그래서 만약 그 주산관 외 다른 기능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특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개발진흥지구의 5가지 형태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중에 이번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하면 얘는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거든요. 이런 것은 돈 벌겠다고 하는 사익보다는 공익에 치우치기 때문에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보셨다. 그리고 리얼근입니다.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건축물부터 규모 등의 제한까지 가려놓습니다. 얘를 행위 제한이라 해주셔야 됩니다. 그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 폐지. 그래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의 폐지 가로 해놓으시고 얘를 기지산대라 표현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기지산대 4가지에 걸쳐 위반 제한할 수 있고 용도 지역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위반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용도 지역 변경을 위반 제한하게 되면 내가 농림지역에 땅을 구입해 놓고 그곳을 중심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위반 제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 떼도 몰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너무 영리 목적인 것을 제외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위반 제한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저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기지산대 4가지라는 것 확인 없습니다. 그리고 3번 제한 시에 동의 요건 찾으셨죠. 이후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는 국공유지 제외한다.
공익 사업을 위한 주민 입안 제한이기 때문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을 위해서는 해당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얻어야 되며 지산대 세 가지 경우에는 해당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 입안 제한할 수 있다. 4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결과 통보 찾으셨죠? 지난날부터 45일 이내 통보하여야 하며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시고 6번 비용 부담 찾았습니다. 제안자와 협의하여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부 또는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강행 규정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안 제한과 관련된 사항들을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함께 공부하시게 되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행정 제한다, 비행정 제한다. 비행정 정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 비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고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할 수 있는 곳은 국토교통장관과 시군구청장인데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투자기관 장, 공공기관 장이 국가계획과 연관하여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과 관련된 제한 여부에 대한 처리 기간은 1개월이고요. 기간 연장하게 되면 1개월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법에서는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장소를 정비구역이라 표현하고 저 정비구역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정비구역 입안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처리 기간만 기억해 놓습니다. 60일. 이래 30일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나는 본 적 없다.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냥 잠시 재미로 봐주십니다. 잠깐 우리 한번 봐주실 것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되어 잠깐 살펴주시는데 72페이지 보시면 도시개발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찾았습니까? 75페이지 찾으셨죠? 7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3번입니다. 75페이지의 중간 3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장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한 주체 아니죠. 제한은 비행정처만 하기 때문에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과 75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에 3번 찾았습니까? 그리고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었을 때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 시행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제한할 수 있는 당사자가 못 됩니다. 이들은 시군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고 2번입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로서 공공기관장, 정부출연기관장이 여기 뭐 하나 빠졌는데 국가계획과 관련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정부 투자 기관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찾았습니다. 민간이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대상 구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은 때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제한할 수 있고 4번 찾았습니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제한 받은 시, 군, 구청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은 1개월 이내 제한자에게 구역 지정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1개월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시험에 나올 거라 생각하는 게 도정법의 정비계획 위반 제한입니다. 그래서 106페이지 봐 놓습니다. 106페이지 찾았습니까? 얘는 별표 하나 해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도정법 할 때 하실 건데 미리 좀 보시는 겁니다. 106페이지에 밑에서 5번째, 6번째를 보시게 되면 양가 1번 정비계획 위반 제한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는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그냥 얘는 놔둬야 되고 여기 도정법과 관련된 정비계획 위반 시에는 정비계획 위반하고자 한다면 정비계획 위반하고자 하는 장소의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정비계획 위반하고자 하는 구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조례가 정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 위반 제한에서는 면적 3분의 2, 총수 3분의 2, 면적 3분의 2, 총수 3분의 2 이상의 조례가 정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반 제한할 수 있다. 바로 옆에다가 면적 3분의 2, 총수 면적 3분의 2, 총수 3분의 2 이상의 조례가 정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라고만 적어 놓습니다. 되신 겁니다. 면적 3분의 2, 총수 3분의 2. 예, 조례가 정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 조례가 정하는 동의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조례상 동의라고 해 놓습니다. 해 놓으셨습니까? 그래서 올해 중요한 도정법과 관련된 개정사항이 있다고 하면 정비계획 위반 제한과 관련되어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하다라는 것을 살펴주시는데 아마 우리 시험에 출제하게 된다면 조례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고 토지 소유자 동의 3분의 2, 면적 3분의 2, 총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한 것을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버립니다. 기억입니다.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지났음에 불구하고 정비계획 위반되지 아니하거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니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것 그냥 지키십니다. 그리고 리얼입니다.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 이것 좀 지우겠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이란 말 쓰는데 그게 시험거리 아니지만 이건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이란 말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란 말로 법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뉴스테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뉴스테이 정책이 임대주택 공급 정책인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한때 로비가 있었다는, 최순실을 통한 로비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한번 돌더라고요.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고 그 로비 있었다는 이야기 듣고 나서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용어를, 법률 용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택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형 임대택은 우리 시험 볼 때 사용하는 용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업형 임대택이란 말 대신 공공지원 민간임대택으로 바꿔만 좀 주십니다. 그건 하실 수 있으시죠? 예.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리고 위험, 천재지변 추정수입니다. 천재지변 추정수입니다. 긴급히 정비사업 시행하려는 경우, 그리고 비업입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토지 등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 가로 해놓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그러면 우리 비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후이죠.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에 정비계획 바꾸고자 한다고 하면 그때는 면적 필요 없이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기역부터 미염 5가지는 정비구역 지정 전 상태이거든요. 정비구역 지정 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동네를 재개발, 재건조 사업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으로 정비계획 입안해달라 요청할 때는 면적 3분의 총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 입안 제한할 수 있고, 비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에 용적률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 재개발하게 되었을 때 아파트 층수가 달랑 10층밖에 안 된다. 그러면 25층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 면적 없습니다. 총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 정비계획 새로 만들어달라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6가지가 정비계획 입안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비업 제외한 나머지 5가지는 면적 3분의 2, 총수 3분의 2.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저걸 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시장 군수등은 제한일부터 60일 이내 반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한 차례 30일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한과 관련된 요건에 있어서 기반셀의 설치에 있어서는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 필요합니다. 지, 산, 대 저 3가지에 있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제한함에 있어서 우리 약속했습니다. 정부투자기관장은 국가계획과 맞물리는데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제한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시군구청장에게 지정 제한할 수 있는데, 정부투자기관장을 제외한 민간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 시군구청장에게 지정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투자기관장이 제한하는 때는 동의 필요 있다, 필요 없다? 방금 보셨는데.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더 할 겁니다. 또 할 겁니다. 이거 다 알아봐주시고, 그리고 도정법과 관련되어 정비구역과 제한되어 정비계획 입안 제한에 있어서는 면적 3분의 2, 총수 3분의 2 이상의 조례가 정하는 동의 얻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비계획이 입안된 이후에 정비계획 바꿔달라 요청할 수 있죠. 용적률 올려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면적 요건 필요 없이 총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동의 기준 서로 다르다는 것 눈에 보이십니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기반설과 관련되어서는 면적 5분의 4, 지산대와 관련되어서는 면적 3분의 2,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과 관련되어 민간이 제한하고자 한다면 면적 3분의 2, 정비계획 입안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면적 3분의 2, 총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봐주실 것이 처리 절차와 관련되어 입안 제한 시에는 45일 이내 반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1개월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면 1개월이라는 말 확인해 놓으시고, 정비계획 입안 제한하게 된다면 그때는 60일,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제가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얘는 기본입니다. 얘는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올 만하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워낙 자주 반복되던 시험 지문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다 봐놓으셔야 됩니다. 대신 이걸 동시에 정리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3번에 걸쳐 해나갈 겁니다. 다만 지금은 얘는 무조건 잡아나가시고 이게 있다라는 것만 좀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찾으셨죠? 24페이지 찾았습니다. 없는 이야기 해도 상관없으시죠? 어차피 나중에 또 다른 자료에 나옵니다. 4번 기초조사 하셨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절차를 준용하여 조사 측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조사에는 환경성 검토부터 가로 열고 토지의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재취약성 분석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시의 기초조사에는 환경성소나 토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 기초조사 시에는 토제 포함시켜야 되고 환경성 검토는 없습니다. 반면에 고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기초조사에는 환경성 검토와 토제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하고 공통된 6가지 생략 사유에 대해서는 기본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눈에 익혀주셔야 됩니다. 워낙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었던 테마이고 이걸 놓치는 것은 좀 아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버리시린다고 하면 버려도 상관없겠지만 국토계획법에 출제되는 12문제 중에 10문제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6가지 생략 사유에 대해서는 교재는 없지만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저도 빨리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냥 참아주십시오. 그래서 기초조사를 포함한 총 4가지 사유, 환경검토와 토지의 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우리 이렇게 공부하셨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지정된 경우, 저 도심지라고 하면 상업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저 상업지역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게 되는데 저 상업지역이면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학원 주변입니다. 학원 주변에 조사 측량할 필요 있다 없다. 이미 건물 건축하면서 측량 잘 해놨고요. 여기에 희귀한 동식물 서식하는지 조사할 필요 있겠습니까? 설마 평내 우평 상업지구에 천연기념물이라도 산다고 하면 그건 상식에 벗어난 일 같은데요. 그래서 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어디? 도심지에 위치하게 되면 기초조사 한다 안 한다? 아예 생략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나대지가 없는 경우, 나대지가 없다고 하면 건물 건축하지 않은 빈 땅을 나대지라 표현하고 이러한 나대지가 전체 면적의 2% 미만인 경우라면 조사 측량할 필요 없죠. 봤던 기억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비,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라면 기초조사 생략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관리란 말 쓰게 되면 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는 그 차량의 전폭이 보통 2m 이내, 1.8m에서 1.9m인데 요즘 많이 타고 다니는 그냥 차량의 전폭은 1.8m, 9m 정도입니다. 2대 차량의 교차 통과하는 도로가 있다면 걔가 도로폭이 4m이고요. 그리고 차를 일렬 주차시키고 2대 차량이 교차 통과될 수 있는 도로가 있다면 6m입니다.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도로의 폭이
8m인데 두 대 차례 교차 통과하고 양쪽에 인도가 만들어져 있는 도로가 8m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폭 12m 이상의 도로와 폭 15m 이상의 도로, 20m 이상의 도로, 25m 이상의 도로를 도로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폭이 25m 이상이라면 대로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영동대로나 강남대로란 말 쓰게 된다면 도로의 폭이 25m 이상일 때, 그러면 여기 8m 도로라고 하면 왕복 몇 차선이겠습니까? 2차선 도로에 인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폭 12m 이상의 도로라면 왕복 4차선에 양쪽에 인도 있는 도로인데 이 4차선에 인도 있는 곳은 우리 학원 인접한 도로가 폭 10m이다. 이런 도로 설치 계획 없다고 하면, 그때는 도로폭이 8m로서 왕복 2차선이거든요. 이러한 곳은 개발 용도이겠습니까? 비개발 용도이겠습니까? 도로폭이 왕복 4차선은 돼야만 많은 차량이 드나들 수 있고 그 지역이 상업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도로폭이 12m 설치 계획이 아예 없다고 하면 이때는 개발 목적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개발 목적 아닐 때는 기조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것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 있었습니다. 나는 본 기억 없다고 하면 그때는 책이라도 다시 봐주십시오. 그리고 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의한 기초조사 등을 이미 실시했거나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면 기초조사 생략하게 됩니다. 저 개발 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기초조사 한번 했다면 또 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통적인 작년까지 규정입니다. 올해 두 가지 더 새로 신설되었죠. 하나 기억하시는 게 폐지되는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기 위한, 이거 쓰는 거 아니죠? 기본세 있지 않으십니까? 기본세 있습니다. 지금 이 요약집에만 없을 뿐 기본세 있는 겁니다.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폐지되는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에는 그대로 대체한다고 하면 상황 변화 있다 없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초조사 생략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없애버리는 것입니까? 해제하기 위한 상황이라고 하면 기초조사 생략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올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 출제하신 분들은 최근 개정사항에 대해 오시순다에 대한 시험거리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과거 기출문제로 자주 출제한 적이 있다면 그거 빼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 그대로 오셔야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그대로 대체하는 경우라면 기초조사 생략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해제와 변경 해제는 다르죠. 변경은 위치가 바뀌는 상황을 말하는데 저 변경 시에는 기초조사 해야 되고요. 아예 없애버리는 상황이라면 결정했던 거 만들지 않고 아예 없애버리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시에는 기초조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변경 해제라는 말 들어가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없애버릴 때만 기초조사 생략한다라는 것 기억해 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게 토제만 특이하게 생략하는 것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일부터 몇 년? 5년 이내 실시했다면 도제 생략하게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환경성 검토를 최근 5년 내 실시했다고 환경성 검토 생략한다, 그 말 나오면 틀립니다. 5년과 관련되어서는 오직 뭐만? 토제에서만 토지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에 대해서는 도제 생략한다라는 걸 잡아놓습니다. 올해는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나올 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 올해 개정된 사항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문이 있는데 예문은 그냥 한번 보십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나대지 면적이 전체 구역 면적의 2% 미달하는 경우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는 말 확인되셨는데, 얘는 작년 이전까지 이야기고 올해는 다른 거 없습니다. 도시군계획설 해제. 도시군계획설 해제 시에는 해제하는 때만 기초조사, 환경검토, 도제 생략한다라는 것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두 개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공갈 협박하고 있는 중인데 전혀 받아들이는 게 없으십니다.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말만 드리고. 예,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서는 제끼시고 동그라미 2번 지방의회 의견 청취 찾으셨죠? 예, 여기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것만. 우리 세포 교수님께서 지지하셨다던데. 저 언제 지지인지 잘 모르지만 세법에서 그냥 지지이고 공법에서 지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한다? 생략한다? 생략한다. 네, 세법의 지지는 뭔가요? 지방세인가요? 그냥 세법의 지지는 기억나십니다. 세법에는 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의 지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한다? 생략한다? 생략한다. 그래서 지금 그게 안 나와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건 지지입니다. 지지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정 절차와 관련되어 협의 그리고 심의 제도 있는데 특별히 장관이 결정권자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고 시도의사 대도시장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누구도 결정할 수 있다?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렇게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결정고시 찾으셨죠? 결정고시 찾았습니다. 시도의사는 직접 또는 시장 군수 신청에 따라 결정하고 대도시의 경우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하며 그리고 3번 찾았습니다.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이죠. 그래서 기억입니다.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고 니은물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 지구 폐지에 관한 용도 지구 폐지 줄쳐 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폐지는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용도 지구의 폐지는 시장 군수의 결정사항 아니거든요. 저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폐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결정한 용도 지구의 폐지를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가로속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용도 지구 폐지에 따른 이를 대체하는 지구 단위 계획 그러한 것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 폐지 미리 누가 협의해야 된다? 도지사와 협의한다라는 건 확인되시겠습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저도 빨리 보내드리고 싶은데 잠깐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4번 찾으셨죠? 다음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기억, 국토교통부 장관 위반한 도시군 관리 계획, 그리고 니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 그리고 세 번째,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와 조정구역,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 조정구역 추천습니다. 그리고 디귿,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장관만 결정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로 밑에 결정권자 정리된 거 찾으셨죠? 그리고 2번 보시니 개발제한구역을 결정한 자는 누구? 국토교통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결정한 자는 시도지사와 대도시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시가조정구역의 결정권자는 시도지사가 원칙이지만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확인되시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기 때문에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조정구역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만약 시험에 그냥 시가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을 장관이 결정한다면 틀립니다. 앞에 뭐 붙어야 된다? 국가계획이라는 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효과 찾으셨죠? 양가를 1번입니다. 효력 발생,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다음 날이야 말 쓰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추천한 것처럼 지형도면 고시한 날 다시 추천했습니다. 다음 날에 말 쓰게 되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그리고 기득권 보호 찾았습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현재 공사에 착수한 자는 계속 공사 시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2번 예외 찾으셨죠?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때부터 몇 월? 3월 이내 신고하고 계속 할 수 있다. 3월 내 신고 추만 쳐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지구, 구역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공사 계속 할 수 있지만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결정되었다면 결정 고시한 날부터 3월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 할 수 있다. 거기까지 봐놓습니다. 더 잡아놨다가는 같은 경우는 휴일에 나와주셨는데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도 못하고 계속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한 15분 정도 먼저 오시면 오늘 진도 나간 것을 문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